적중 예상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연소의 정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연소는 산화 반응이죠. 근데 열과 빛을 이제 동반하고 좀 급격한 반응이다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2번. 다음 중 인화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화점은 법적으로 규정한 정의가 가연성 증기가 공기 중에 점화원에 의해 순간적으로 불이 붙는 최저 온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연소점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또 반드시 점화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지요. 3번입니다. 자연 발화 방지 대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문제 출제 굉장히 많이 됐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때는 습도를 높게 유지하면 자연 발화가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습도가 높으면 내부 산화열이 좀 빠르게 축적되는 경향이 있어서 자연 발화가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이제 금수성 물질과의 반응을 통한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습도를 반드시 낮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나머지는 자연 발화 방지 대책 안에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 자체를 암기를 해주세요. 답은 1번입니다. 4번 연소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는 인자, 이거는 기본 정의죠. 반드시 암기해 주세요. 조연성 가스입니다. 6번입니다. 위험물 저장 탱크에서 물에 의해 기름이 분출되는 현상은 무엇인가? 다만 말씀드리자면 이제 2번인데, 요거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이제 블레비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탱크 외부 화재로 인해서 내부 액체가 급격하게 증발하면서 탱크 자체가 폭발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블레비 현상이라고 하고요. 탱크의 파열이나 또는 폭발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면 블레비 현상으로 답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슬랩 오버 현상은 외부에서 뿌린 그 소화수로 인해서 그 기름이 넘치면서 화재가 번져나가는 현상을 말하거든요. 얘는 이제 소화수로 인한 그런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플래시백 같은 경우는 탱크 화재보다는 이제 배관이나 버너 쪽에서 이제 화재가 번지는 현상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이게 이제 역류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역류. 그래서 다른 것들도 같이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7번 다음 중 착화점의 정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게 인화점하고 차이는 외부 점화원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화점은 이제 점화원이 있는 경우고 착화점은 점화원이 없는 경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8번입니다. 자연 발화가 잘 일어나는 조건, 주위 온도가 높아야 되고요. 높다. 열 전도율은 낮아야 됩니다. 그리고 발열량이 커야겠죠. 또한 표면적은 넓은 것이 자연 발화가 잘 일어나는 조건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4번만 맞죠. 9번입니다. 예혼합 연소의 특징은 무엇인가? 예혼합 연소는 연소 전에 미리 연료랑 공기를 혼합하여서 이제 연소를 시키는 형태거든요. 얘가 가장 우려스러운 게 이제 역화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좀 위험하다고 해요. 그래서 맞는 설명은 연소 전 혼합가스를 형성하고 역화의 위험이 있다. 3번이 되겠죠. 10번입니다. 불완전 연소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 일산화탄소이고요. 이게 헤모글로빈과의 결합이 산소보다 매우 강해서 이제 좀 오랫동안 흡입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드렸죠. 답은 3번입니다. 12번 다음 중 B급 화재에 해당하는 물질이 아닌 것은? A는 일반 화재, B급은 이게 기름 종류죠. 그래서 목재 같은 경우는 A급 화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13번입니다. 다음 중 C급 화재의 주요 원인은 전기입니다. 전기. 네. 그리고 C급 화재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이제 이산화탄소 소화 약제로 소화를 한다고 했죠. 답은 2번입니다.
14번입니다. D급 화재. 이거 금속성 화재죠. 네. 금속성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는 소화약제는 마른 모래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른 모래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산소와의 접촉면을 차단하는 역할로 쓴다고 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15번입니다. 다음 중 폭갱 유도거리가 짧아지는 조건이 아닌 것은 폭갱 유도거리라고 하면 화재가 폭연해서 폭갱으로 번질 수 있거든요. 즉 연소의 속도가 매우 빨라져서 충격파하고 그런 이제 굉장히 큰 화염으로 번지는 현상으로 이제 이게 전이가 될 수 있어요. 이걸 막아야겠죠. 그리고 짧아지는 조건이라고 하면 폭연이 폭갱으로 빨리 되는 조건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압력이 높거나 점화 에너지가 증가하거나 관내 장애물이 많고 그리고 관 내부가 거칠수록 이 폭갱 유도거리가 짧아져서 폭연이 폭갱으로 빨리 전이가 될 수 있어요. 이 관의 내부가 거칠다는 얘기는 결국에 이게 난류를 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난류 유발로 인해서 혼합이 촉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폭갱 유도거리가 짧아지죠. 이 내용은 반대죠. 답은 4번입니다. 17번 다음 중 폭연과 폭갱의 비교 중 틀린 것은 폭연은 연소파가 음속 이하로 전파되는 것을 말합니다. 초음속 미만. 반면에 폭갱은 연소파가 음속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되고 이제 굉장히 강한 충격파가 동반되는 파괴력이 매우 센 그런 화재의 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폭갱은 충격파가 존재를 하고 폭연은 음속 이하의 속도가 맞죠. 그리고 폭갱은 열 전도에 의한 그 전파가 아니라 충격파에 의한 전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틀렸죠. 폭연은 대부분 폭발에 해당한다. 답은 3번입니다. 18번입니다. 다음 중 분진 폭발의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산소가 있어야 되고요. 분진이 부유 중이어야 되고 점화원이 필요하며 고체가 액화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 보면 고체가 미분 상태로 공기 중에 부유할 때 조금 더 분진 폭발이 잘 일어난다고 하죠. 4번은 틀린 이야기죠. 답은 4번입니다. 19번입니다. 블레비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거 암기 꼭 해두세요. 답은 3번이에요. 20번 연소에 필요한 최소 산소 농도를 의미하는 용어는 이것도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면 미니멈 옥시전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MOC 답은 3번이죠. 21번입니다. 소화기와 주된 소화 효과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시험 문제에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래 정리를 해놨으니까 요게 답이거든요. 그래서 포소화기, 할로젠, 탄산가스 소화기는 각각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같이 암기를 해두세요. 23번입니다. 위험물로 인한 사고의 대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기준으로 조치를 해야죠.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바로 경찰 등 유관기관에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연락할 것이 119, 소방서, 거기에 먼저 전화를 해야 되죠. 상황 접수 시 2차 재난 발생 위험 여부를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발생 지점의 어떤 상황, 폭발의 범위를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답은 2번이지요. 24번 가스계 소화 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이거 물이고요. 수계. 얘도 물이죠. 요거만 가스계죠. 답은 4번이에요. 25번입니다.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수계 소화 설비다. 외부에서 소화 및 인접 건축물의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소방 설비. 외부라고 했잖아요. 외부. 우계전 소화 설비죠. 답은 1번입니다. 26번 금속 분해 화재 시 주수 소화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수소 발생 때문에 그런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반응식 하나만 제가 좀 써서 설명드릴게요. 자, 나트륨과 물이 이렇게 반응을 하면 이제 NaOH가 2몰이 나오고 그리고 수소가 나옵니다.
그 얘 때문에 이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금속 같은 경우에 금수성 물질, 그러니까 물과 반응하면 안 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수소 발생으로 인한 폭발의 우려가 있어서 주수소화를 할 수 없습니다. 답은 2번이죠. 27번입니다. 강화액 소화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강화액 소화기는 이제 물의 소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염료를 첨가한 소화기라고 하는데, 이 소화 효과를 높이는 이 주된 그 역할이 결국에 잘 얼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물이 0도씨에서 얼잖아요. 그래서 이제 염료, 탄산칼륨 같은 이런 염료를 집어넣으면 빙점을 매우 낮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약 마이너스 30도씨까지 낮출 수 있어요. 그래서 겨울철에 사용할 때도 뭐큰 무리 없이 쓸 수 있다. 그래서 염료를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28번입니다. 이산화탄소 소화기 사용 중 소화기 방출구에서 생길 수 있는 물질, 드라이아이스가 생기죠. 같은 이산화탄소가 결국 드라이아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줄 톰슨 효과 때문에 그 압력이 기체가 좁은 구멍을 통해서 급격하게 팽창할 때 온도가 낮아지거든요. 온도가 낮아지면서 드라이아이스, 얼음처럼 생긴 그런 물질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29번입니다. 강화액 소화약제 소화력 향상을 위해서 첨가하는 물질, 탄산칼륨 넣는다고 했어요. 빙점 강화를 위해서. K2CO3 화학식까지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1번입니다. 30번입니다. 설명 보시면 요 고급 알코올 황산 에스터염이라는 얘기 나오면 그냥 무조건 합성 계면 활성제 포소화약제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답은 2번입니다. 31번입니다. 수성마포 소화약제를 이제 수용성 알코올 화재에 사용할 수 없는 이유, 포를 파괴시킨다고 했죠. 답은 4번입니다. 32번입니다. 포소화약제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액표면 소화약제라는 건 없어요. 답은 4번이죠. 33번, 포소화약제의 주된 소화 효과를 모두 옳게 나타낸 것은 질식과 냉각 두 가지입니다. 암기해주세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34번, 할로젠 화합물 소화약제의 조건으로 옳은 것은, 할로젠 화합물 소화약제의 그 기본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다 암기해 두시고요. 문제에서 보면 이제 기화되기 쉬울 것이라는 것이 결국 답인데, 기화가 방사 즉시 되면 연소면을 조금 그 산소로부터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해요. 그래서 답이 2번이죠. 35번입니다. 할로젠 화합물 중 CH3I, 이거 명명법 지난번에 한번 같은 문제 풀어드렸는데, 탄소, 플로린, 염소, 브로민, 그 다음에 아이오딘, 요오드.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요오드만 있고 다른 건 하나도 없죠. 그래서 탄소의 숫자 하나, 그 다음에 플로린, 염소, 브로민, 그 다음에 아이오딘 하나.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면 된다고 했어요. 이게 숫자가 앞에 예를 들어 뭐 1이 있으면 뒤에 00 있으면 요건 생략 가능한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양 끝에 1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0은 생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37번, 불활성 가스 소화약제 IG5의 구성 성분을 모두 나타낸 것은,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풀어드렸는데, 여기 순서대로 이제 질소, 아르곤, 탄산가스, 요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0,1이면 질소는 없고, 아르곤은 100%, 탄산가스도 없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나온 것이 IG5잖아요. 그래서 질소와 아르곤이 각각 5대5로 되어 있는 것을 뜻하겠죠. 그래서 질소와 아르곤이 이렇게 되어 있다. 3번입니다. 38번입니다. A, B,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 열분에 대여 부착성이 좋은 메타인산을 만든다. 이 분말사 소화약제는 무엇이냐? 답은 이제 3종인데 A, B, C 모두 적응 가능한 그 성분이 이제 3종 분말이에요. 그리고 색깔은 다몽색이고, 이 메타인산을 만드는 걸로 연계해서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표 자체 다 암기해 주시고, 자, 메타인산이라는 말 나오면 이게 3종 분말이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꼭 해주세요. 39번입니다. 제1인산암모늄을 주성분으로 하는 분말 소화 약제에서 발수제 역할을 하는 것은, 발수제가 물의 침입을 막는 그런 그 물질이잖아요. 답은 실리콘 오일이고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분말 소화 약제가 습기를 많이 이제 머금게 되면 이제 뭉침 현상이 발생이 되어서 분말이 잘 안 나가요. 그래서 고르게 분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실리콘 오일을 같이 집어넣어서 물의 침입을 막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답은 1번입니다.